예, 가장 핫한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지만 날카롭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 기자들의 수다 뉴탐사 강진구 선임 기자, 뉴스타파 홍주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금 연설 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네, 마음이 많이 짠하네요. 네. 아, 감정이입이 되신 겁니까? 아니요, 뭐 감정 이입이라기보다도 그래도 제1야당 대표가 지금 저게 할 수 있는 게 저것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네.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면 좀 짠하다 이런. 짠하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강진구 선배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자기들이 무슨 뭐 탄핵을 하겠다, 무슨 뭐 법안을 뭐 네. 망가뜨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의석수가 너무 딸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 장동혁 대표도 당 대표 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되게 무력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결국엔 윤석열이 폐악질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저렇게 소리 지르는 게 네. 국민들한테 오히려 분노를 자아내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국민의힘은 어차피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아직까지 지금 필요한 거는 반성인데 거꾸로 본인들이 매를 들고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네, 국민들이 아마 되게 적반하장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적반하장 내로남불의 현장이었다. 예,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이번 주도 정치권 탑픽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주에 뭐 가장 관심은 이제 김건희 씨가 24일 날 이제 재판에 등장하잖아요. 지난번 그 처음에 이제 특검에 출석할 때 그때 뭐 보잘것없는 뭐 저 뭐 이런 딱 한마디만 남기고 들어갔는데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리고 그동안에 묵비권을 계속 행사했었고 네. 근데 재판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 예,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네요. 김건희 재판의 모습을 탑픽으로 꼽으셨고 어떻게 보셨어요? 탑픽이 뭘까요? 저는 강대강 여야 내년 지선이 기대된다. 지선. 네. 네. 사실 뭐 국민의힘이 대선에서는 심판을 받았지만 사실 아직 의석수로는 아직 뭐 심판이랄 건 아직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지난 총선은 이제 계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빠른 게 내년 지선인데 여기서 과연 국민의힘이 그동안의 세력을 그냥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아무래도 좀 더 쪼그라들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야당들이 정권 심판론, 뭐 여당 심판론을 계속 기치로 내걸고 보통 이제 의석수를 확보해 나가려 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에 그게 먹힐 것인가 과연 이 전통적인 논법이 그게 가장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앞으로 상황들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아까 잠시 영상 보셨지만 네. 어제 이제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탄을 위해서 장애 집회 이후에 거의 6년 만인데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오실게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민 독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진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네. 이런 뭐 샤우팅. 장동혁 대표 샤우팅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뭐 그냥 절규로 들리는데요. 절규다. 예,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뭐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장외 집회에서 소리 지르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을 것 같다. 예, 절망감의 표현이 느껴집니다. 절망감의 표현이다. 어떻게 보죠? 샤우팅. 저는 일단 대구에서는 저 정도의 샤우팅이 나오셨는데 이제 대구에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무슨 뭐 전라도도 갔다가 그래. 충청도도 갔다가 뭐 네. 목소리- 경기도도 갔다가 서울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 그쵸. 많이 아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대구에서만큼의 저 샤우팅이 나올 것인가, 저 세력이 모일 것인가가 사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석 인원이 대구 시민의 민심이다 봤는데 네. 대구 시민 2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저기 광장도 다 차지를 못했잖아요. 네. 저기 10만 명 수용 광장인데, 네. 그러니까 저렇게 호응이 없는 거, 보수의 심장에서도 호응이 없는 게 속으로 아야 우리가 호구야? 대구 시민이 호구야? 네네. 니네 뭐해? 정신 좀 차려. 네. 이런 따끔한 일침이 네. 아니었나. 그렇죠. 이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앞으로 맞습니다. 추세들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어제 아까 말씀드린 7만 명 정도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국민의힘 추석 연휴 전에 이 장외투쟁하는 거 어떤 전략으로 좀 봐야 될까요, 우리가? 사실 그 국회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추석 전에 이제 국정감사를 열어서 그러네. 이제 보통 국정감사 때는 야당이 이제 여당 쪽을 보통 이제 때리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당의 문제점을 계속 밝히고 정부의 실책을 계속 뭐 지적하는 모양새가 나오는데 그걸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게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못했다. 근데 어쨌든 모든 정당은 이제 추석 연휴 때 이제 상대당이 보통 이제 도마 위에 오르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나선 게 아닌가. 지금 딱 나서면은 추석 연휴 전까지 전국 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게 이제 5년 8개월 만에 뭐 첫 장외 집회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주도 집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실질적인 양상은 그 탄핵 정국에서 그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전국적으로 크게 열었잖아요. 그 정광훈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이브 코리아 이런 극우 집회.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주도를 안 했지만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제 그 극우 이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 탄핵 반대를 했었는데 바로 이 탄핵 반대했었던 시절로 그냥 그대로 돌아간 거다. 그게 5년 8개월이 아니고 지난 그 4월 탄핵 선고를 앞둔 네. 그 시절로 다시 이제 극우 정당으로서 그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바로 그 시절로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그 사법적으로 판단이 끝났던 이제 윤석열을 다시 뭐 복귀를 연호하는 광장에서 사법적인 심판이 끝난 그리고 이제 출범한 지 한 100일 정도 됐고 또 여러 여론조사에서 한 60% 넘는 지지율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독재로 몰아붙이고 네. 이게 과연 큰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까? 점점 더 고립이 될 수밖에는 없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나마 자신들을 지지하던 한 20% 30%의 이 극우 성향에 있는 지지자들만이라도 지키자. 그런 절박함이 좀 묻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제 7만 명 많은 사람들 모였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지만 이제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나 숫자를 세어보신 시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유영수님이 이제 실시간 게시판에 7천 명이다, 7만 명이 아니라 7천 명이다, 이거 뻥튀기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7천 명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은 숫자 그리고 무엇보다 적은 숫자가 호응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보면 뭐 사이비 종교 신천지라던가 통일교라던가 그 지금까지도 술 고래 내란숙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윤호개인을 외치는 이런 정당에 그렇죠. 과연 얼마나 국민들이 동조를 하고 희망을 갖고 함께할 수 있었을까 그런 좀 회의적인 시각도 들긴 합니다. 그럼 국민의힘 장외투쟁 현장 위험 수위를 넘나들었는데 어떤 건지 영상 보시고 올게요.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택합시다. 이재명 당선 무효. 정치 특검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날뛰면서 죽는 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 헌법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삼권 분립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의 권력이 다른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결국엔 결론은 네. 기승전 윤호개인이에요. 윤호개인이에요. 반성도 없고 사죄도 없고 네. 내란 끝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문구도 보면은 뭐 성적이야 깃발뿐만 아니라 스탑 더 스틸 그다음에 윤석열 어게인 결국에는 이거는 그냥 부정선거 그 지지론자들 아니면은 사이비 2단 종교 뭐 옹호론자들 이런 사람들 모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그 이번 대선 때 심판을 받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혀 반성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난 4월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 탄핵 반대 윤 어게인을 외치던 그 시절로 그대로 회귀했다. 여전히 윤석열은 감옥에 있지만 이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정신적인 지주는 윤석열임을 사실상 뭐 대구에서 저 집회에서 확인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집회를 가보면은 사실 이제 집회 취지와 맞지 않는 분들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네. 저희가 보통 뭐 진보 집회 가면 아직도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분들 계속 오시거든요. 그걸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이 스탑 더 스틸 윤석열 어게인은 너무 논란이 많이 된 최근에 너무 인식이 안 좋은 구호잖아요. 뭐 법원을 폭동에 남동을 부렸고 그러기도 했으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전통 보수 지지층이면 이 스탑 더 스틸이나 윤석열 어게인 플랜카드를 같이 있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막을 수는 없더라도 이거를 선을 잘 갈랐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람 모으기가 좀 어려우셨나 보지 이리저리 끌어모시다 보니 막지 못하신 게 아닌가, 제재를 잘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언론에서는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이 스탑 더 스틸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 선을 잘 긋느냐 안 긋느냐인데, 앞으로 집회에서도 선을 잘 못 긋고 계속 이들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한다면 언론은 계속 더 때릴 거고, 그만큼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은 국민의힘이 이제 갔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간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갔다고 확실하게 느꼈던 게 미국 조지아주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 폭탄 날리고 투자 협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뭐 비자 100배 폭리 취하면 맞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국익이 뭔가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재명만 계속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또 이재명 실정을 알리는 여론전까지 한다. 국민의힘 왜 이런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동혁 대표가 김문수 이제 후보를 누르고 당 대표에 이제 됐을 때 우려했던 바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지지를 그때 받지 못했던 이유는 김문수 후보가 너무 이 대선 끝나고 난 뒤에 그 대선 결과를 너무 빨리 승복했다. 이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 대선 불복을 외치던 이제 전환길 세력들이 저희가 이제 뉴탐사에서 잠입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극우 청년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당을 접수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서 전환길 쪽은 김문수가 아니고 장동혁을 지지한다고 했었고 결과적으로 장동혁을 이제 그 당 대표로 만들었죠. 근데 장동혁이 처음에 당 대표가 되고 난 뒤에는 약간 이 극우 지지층뿐만 아니고 중도 확장도 염두에 두는 행보를 보였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당 대표가 되고 난 뒤에 뭐 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중도의 확장커녕 이 극우 세력들조차도 장동혁 너마저 왜 그렇게 우리가 밀어줬는데 이렇게 미덥지근하는 반응을 보이냐라고 하니까 장동혁이 자기를 지지해줬던 그 극우 지지층 세력이라도 지키자는 차원에서 결국 이 윤 어게인 이 극우 세력들이 원하는 그런 장외 집회로 나선 게 아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확장보다는 핵심 극우 지지층이라도 지키자.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사실 국민의힘이 많이 좀 조바심이 나는 것 같긴 해요. 어떤 조바심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대 야당이잖아요. 어쨌든 이 거의 그래도 의석의 한 5분의 2 정도는 갖고 있으니까. 네. 근데 앞으로 총선, 지선에서 이거를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조바심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걸 위해서 이제 사실 전통적인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인 노법은 계속 정부를 때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한 세력이다. 우리가 대한 세력이다를 계속 밝히는 건데 지금 근데 국민의힘이 대한 세력이 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제 많은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왜냐면 그렇죠. 계엄을 일으킨 곳이고 사과를 네네. 안 했으니까. 네네. 반성과 사과가 없죠. 근데 하나도 없고. 이거를 또 사과를 하자니 이 극우 측을 다 버리는 거고. 근데 또 사과를 하고 가자니 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이 우리를 계속 지켜줄지는 좀 약간 의심이 들고. 네. 왜냐면 극우 세력들은 우리 말고는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권 세력이 없으니까 계속 여기서
다 우왕좌왕한 딜레마죠. 네, 우왕좌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계속 듭니다. 어디를 잡아야 될 것인가. 아니 국회의원들 월급 줬더니 대통령 욕이나 하고 이거 경제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뭔 짓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또 월급 줬더니 딴짓 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권성동 의원인데 취재 네. 상황 좀 여쭤볼게요. 네. 강진우 기자님, 네. 권 의원과 통일교 유착관계 밀착 취재하셨는데 우선 첫 번째 구속 예상하셨습니까? 이제 구속이 될 거라고 봤지만 약간 불안감은 좀 있었어요. 워낙 네. 권성동이 이 법꾸라지 매번 여러분 이 구속의 위기에서 이제 빠져나갔기 때문에. 강원랜드도 잘 빠져나갔죠. 네, 그리고 그 특검의 이 구속영장에 적시된 그 범죄 사실이 의외로 많지 않았어요. 네. 정치 자금 뭐 수십억 얘기가 나왔는데 딱 1억 원 이 정치 자금 수수가 범죄 사실로 기재됐었는데 특검은 이제 가장 확실하게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것에 좀 집중을 한 것 같아요. 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부분을. 근데 반면에 이제 권성동이 그마저도 1억 원 정치자금 수수마저도 부정을 했잖아요. 네. 부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혐의를 1억 원 부분들은 혐의를 인정했다면 권성동이 그러면 사실은 영장이 발부되기는 어려웠을 텐데 결국 범죄 혐의를 부인한 게 저는 이제 자충수가 됐었고 범죄 혐의를 그 법원에서 1억 원 특검이 심의를 기울였던 그 1억 원 부분들이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외려 권성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네. 또 그리고 이 정치자금을 갖다 바쳤던 윤영호가 특검에서 조사 마치고 나올 때마다 측근들을 통해 가지고 심지어는 택배 기사한테 휴대폰을 빌려서까지 그 증거인멸했던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혐의만 이제 인정이 된다면 네. 구속이 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뭐 다행히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네, 구속 예상하셨습니까? 네, 저도 예상을 했고 이제 사실 권성동 의원 스스로도 저는 예상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내가 구속될 거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국회에서 이제 저의 그 체포 동의안에 찬성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멋있게 본인 입장에서 약간 장렬하게 이제 가신 게 아닌가. 네. 이제 그래놓고 돌아오면 멋이 없거든요. 이제 이제 돌아오진 않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왜냐면은 이제 방금 강진구 선배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윤영호가 증거인멸을 한 게 너무 많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본인이 이제 인정을 한다면 사실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구속이 됐더라도 보석으로 나올 수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2심 대법원까지 있기 때문에 한 3, 4년은 버틸 수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 사이에 총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네. 최근에 강릉이 네. 정말 많이 힘들었잖아요. 비가 많이 안 힘들었죠. 내려서. 네. 근데 권성동 구속되자마자 비가 내렸거든요. 맞아요. 짝사랑인 걸까요? 권성동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마음은 언제나 강릉과 함께 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민심과 천심을 완전히 거꾸로 읽었다. 결국은 이제 권성동 때문에 그 타들어다가던 이제 강릉의 권성동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민심이 하늘에 닿으면서 비가 내렸죠. 비가 내린 게 아닌가. 다들 그렇게 해석하는데. 네. 예. 저는 결국에는 이제 권성동 의원도 이제 정치를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네. 이제 알 겁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뇌물 의혹으로 이제 재판을 받는 것과 본인이 현직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이제 백업이 아예 백업의 사이즈가 다르다 하는 걸 알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좀 도와줄 거고 이제 무슨 뭐 정치 검찰이 또 뭐 무리한 기소를 했냐 이렇게 네, 도와줄 그렇죠. 거니까 한 번 더 노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번뜩 들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노린다. 결국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가 마신 물은 젖이 되고 네. 뱀이 마신 물은 독이 된다. 누구는 대통령이 되고 누구는 범죄자가 된 상황. 그 추가적으로 또 범죄자 혐의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600억 원 가량의 원정 도박에 대해서 취재를 하셨는데 자세한 얘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일단 600억 이 도박은 사실 그 통일교가 일본에서 이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 해산이 되고 난 뒤에 그 일본의 이제 뭐 문예 춘추라든지 그쪽에 TBC라든지 현지 언론에서 최초로 거론이 됐었던 거고 결국 그 이제 한학자 총재하고 갈등 관계였던 이제 문현진계 쪽에서 사실 폭로했던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2022년 이 춘천 경찰서에서 거의 비슷한 첩보가
입수가 됐었던 건데. 네. 근데 이 첩보가 2022년 10월달에 권성동에 의해서 윤정호한테 건네진 게 확인이 됐죠. 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통일교에서 회계장부를 이제 수정을 하면서 그 도박이 의심받던 시기에 이제 그 기재됐던 이제 여러 가지 회계 자료들이 이제 수정이 되고 삭제가 된 부분들이 네.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일단 근데 이번에 이제 600억 도박 부분들이 권성동 영장 청구할 때는 정확하게 뭐 또 한학자 또 아마 600억 얘기가 정확히 기재는 되지는 네, 서실되진 않았어요. 않았죠. 다만 이제 600억 도박과 관련된 경찰 수사 정보가 유출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증거 인멸이 시도된 것들은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권성동, 윤영호가 구속됐고 또 오늘 이제 한학자 이제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면은 아마 600억 도박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그 띠도 얘기 나오는데 이 600억 도박 부분 전 느꼈던 거는 이거 비자금 조성의 일환으로서 좀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한학자 총재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오광수 전 민정석 후보한테 변호사비 무슨 돈을 줄 거야? 그러니까 교회 돈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가졌다는 분이고 그리고 사실 도박을 통해서 돈을 세탁하는 건 되게 전통적인 이제 방식입니다. 칩으로 교환한 다음에 그 칩을 다시 나중에 인출을 해서 이제 하는 방식인데 이런 거는 되게 많은 범죄 단체들이 사실 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통일교 수뇌부가 정말 원정 도박을 600원 가량 다 하려던 건지 아니면 그 일부를 세탁을 해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한테 뭐 뒷돈을 또 주려고 하거나 본인들이 어떤 뭐 쟁여들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닌지 한번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 네, 그리고 통일교가 그 당의 선거에 적극 개입한 의혹도 이제 취재하셨는데 2023년 3월 전당대회 때 통일교 교인이 대거 가입했다. 어떻게 보세요? 정말 위험한 일 아닌가 사실이라면? 3월 전당대회 때 가입한 유력한 혐의인데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죠. 네.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당원 명부 가운데서 약 한 12만 명 정도 그 통일교 이 교인들하고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 명부하고 이제 비교해 보니까 한 12만 명 정도 이게 겹치는 걸로 나왔죠. 그러니까 그 12만 명이 과연 이제 언제 가입을 했느냐? 네, 가입일이 문제죠. 네, 그렇죠. 집단적으로 거의 12만 명의 대다수가 2023년 3월 그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그 가입을 했다고 얘기한다면 정말 통일교가 이 종교 집단이 결국 이 공당의 그 당 대표의 선출을 좌지우지했다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죠. 정당 민주 정치를 거의 그렇죠. 부정하는. 그 한학자 오늘 구속 여부 결정되는데 구속될까요? 사실 저는 구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권성동 의원에 대한 그 1억 원 준 것도 사실 대부분 소명이 된 사실이고 그리고 특검으로서는 지금 일단 국민의힘 그 집단 입당 의혹도 본인들이 압수수색을 계속 나갔고 이렇게 좀 승부수를 건 상황인데 여기서 구속이 안 된다고 본다면 이제 약간 제동이 걸릴 거여서 아마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지 기자님 결국에는 취재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를 뒤흔들 만한 사건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의 취재 계획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유탐사는 지금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취재가 그 대북 송금 그 조작 사건에 있어서 권성동을 비롯한 이제 윤핵관들의 역할이거든요. 이미 지난 이 법사위 청문회 때 그때 워낙 이제 그 관본권 띠지 분실이 주목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그 쌍방울 KH 로비스트였던 조경식 씨의 증언이에요. 그 동안에 이 조경식 씨가 사실 이제 그 감옥 안에서 이제 제보를 해왔던 내용은 결국 이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 그 검찰이 위기에 빠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2024년 절대 연어술 파티 사건, 그렇죠. 그다음에 필리핀에서 리오남이라고 하는 공작원이 실제로 왔느냐, 검찰 수사에 굉장히 의문이 제기됐던 시절에
이 권성동이 KH 로비스트를 통해 가지고 결국 리오남이 왔다, 나도 봤다, 그리고 이재명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진술을 이제 얻기 위한 그런 공작의 시도가 됐었고, 그와 관련해서 한 48억 원의 이 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 권성동한테 흘러 들어갔다는 증언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밖에서 했던 증언을 그때 국회에서 와가지고 내가 권성동한테 48억 원을 줬고, 그다음에 그 해외 지금 도피 중인 KH 배상윤이 공항에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올 얘기가 이재명, 이화영이었다라는 얘기했는데, 네. 아직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본격적인 이 수사가 들어가 있질 않아서 네. 저희 이제 이 뭐 언론 차원에서라도 계속 이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또 취재를 좀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취재 부탁드리고요. 홍정한 기자님, 뉴스타파 기자 두 분이 네. 갑자기 피고인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희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지금 한 거의 1년 넘게 받고 있는데, 뉴스타파에서 2022년 3월 지난 대선 때 그 윤석열이 이제 검사 시절에 대장동 사건에 이제 자금 브로커인 조우영 씨를 봐주기 수사했다라는 이제 의혹을 김만배의 음성을 통해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일명 김만배 녹취 파일 보도인데, 그걸 한 이후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뉴스타파가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 네. 허위 사실, 허위 보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를 기소했고요. 그래서 뉴스타파의 기자 2명이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엔 뉴스타파가 윤석열 증인신문 요청한 지 1년 만에야 나온 결정인데 지금 어떠세요? 지난 19일 공판에서 이제 재판장이 드디어 이제 받아들여줬고요. 이제 윤석열에 대한 증인 신청을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했고, 오는 10월 24일 재판에서 이제 소환이 될 건데,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뭐 가늠이 안 됩니다. 본인 재판에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증인 신문이 받아들여진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윤석열이 나온다면 이제 가장 물어봐야 될 게 사실 명예훼손 피해자잖아요. 이 그렇죠. 재판에서는. 예. 그러니까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느냐, 처벌 의사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이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라는 재판이거든요. 허위 보도 여부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이 당시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의 브로커 조우영 씨를 수사할 때 주임 검사였어요. 그래서 윤석열한테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법원이 중요하게 보고 있다,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될 만큼. 그래서 검찰로서는 약간 더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검찰의 수사권 축소 이후에 명예훼손은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검찰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서 갔다? 이거는 명백한 검찰 독재의 민낯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애초 이거를 검찰은 선거사범으로 수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2023년에 이거를 포착했기 때문에 이미 선거사범의 시효는 지났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걸로 물고 들어가서 이제 마치 뉴스타파를 선거사범인 것처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장이나 이런 걸 봐도 뉴스타파가 뭐 이재명 쪽 아니면 민주당이랑 결탁을 해서 윤석열을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본인들의 주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재판정이 공소장 변경해라, 이런 내용이 왜 들어가냐,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할 만큼 검찰에서는 이건 선거 사건으로 만들려고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검찰 수사범위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렇게 됐다는 건 결국에는 직권 남용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영장 발부한 판사도 직권 남용 아니냐, 이렇게 맞습니다. 좀 들끓고 있거든요. 이 뉴스타파 이제 기자하고 함께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우리 리포액트의 허재현 기자인데, 네. 허재현 기자의 이제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는 아예 민주당에서 돈을 받고 허위 인터뷰 기사를 썼다, 이런 식으로 영장에 기재가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민주당의 이제 당직자들이 거론이 돼 있는데, 허재현 기자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걸 전제로 압수수색 영장이 기재됐는데 그게 발부가 됐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사실상 소설, 허구에 기반해서 영장을 받아낸 걸 가지고 새벽에 기자집을 강제로 뜯고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만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죠. 이런 압수수색 영장, 묻지마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준 사법부도 사실은 이제 반성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근거가 뭐 배임 수재라든가 선거법 위반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네.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압수수색한다. 이거는 진짜 검찰 직접 제가 독재. 명예훼손으로 2번씩 저는 구속영장 그러니까요. 실질심사까지 받았던 사람. 이게 바로 윤석열의 검찰 사유와 검찰 독재가 아니면 뭐겠어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장렬한 투쟁 계속 네.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빗썸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 네, 사적인 만남 이후에 인턴 채용 공고되고 이제 채용했다. 이거 자세한 내용 좀 뭘까?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지금 취재가 됐나요? 네, 뉴스타파에서 지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이제 고독한 취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고독한 취재. 네. 저희가 이제 김병기 의원의 차남에 대해 계속 보도를 했잖아요. 김병기 의원이 차남을 대학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구의원과 보좌진을 동원해서 이제 뭐 알아보고 다녔다. 그 사적 동원 의혹이 있었고, 이 차남이 해당 대학에 들어가는데 이제 발판을 삼기 위해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고요. 이제 세 번째 의혹입니다. 결국 차남이 이 대학을 졸업해서 간 곳이 이제 빗썸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데 빗썸에서 이제 아들이 채용되기 전에 이제 김병기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이었어요.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는데 정무위원이면 이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서 사실 빗썸의 업무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국회에서 만났으면 알겠는데 국회에서 정식 면담을 했다거나 이러면 의원들이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국회 밖에 있는 서울 마포구의 한 한우집에서 이제 따로 김병기 의원이 보좌진도 대동하지 않고 따로 만났다는 사실을 저희가 포착했고, 빗썸 사옥은 강남에 있거든요. 저 역삼동 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고 이 만남 직후에 실제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차남이 일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례적인 인턴 채용 공고가 올라왔고 실제로 이걸로 해서 뽑혔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고 이거를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병기 의원과 빗썸의 사적인 만남에서 네. 어떤 영향력이 행사된 게 아니냐 이 채용에 대한 하는 의혹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김 원내대표 뭐 대응 안 하고 이대로 넘어갈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언론으로서 기능 부탁드리고요. 향후 취재 계획 어떻게 되세요? 네, 저희 향후 취재 계획은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희가 핵심으로 제기했던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완전한 무시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약간 정치 구도가 이제 여야의 대립이 이제 극단으로 치닫으니까 사실상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를 쉬쉬하는 분위기고 지지자들도 쉬쉬하는 분위기여서 지금은 뭐 국민의힘이 저렇게 장외투쟁하고 있는데 이런 게 중요하냐 원내대표 지켜야지라는 분위기여서 멋이 중한디. 네 쉬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책임 있는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이제 끝까지 따라붙을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론이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는 대한민국 앞으로 희망이 보이고요. 오늘 기자들의 수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출연해주신 두 분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